네, 한국투자증권 해외 주식팀에서 중국 홍콩 시장 담당하고 계신 김철 대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중국 식음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중국 조미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중국에서는 조미료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사실 중국 조미료라고 하면 화학 조미료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만의 이런 특색이 있는 조미료들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런 조미료 시장의 현황 차트를 보시면 중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미료 분야는 미원입니다. 지금 전체 조미료 시장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짜차이라고, 한국에서는 짜차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인 채소류 이런 것도 사실 조미료 쪽으로 편입이 되고요. 이 부분이 한 17%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 외에 향신료로 분류되는 일반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16.2%고요. 사실 이 앞 세 개 분야는 기술력이 거의 없고 사실 마진율이 아주 낮은 업종입니다. 그 뒤로 간장이라든가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높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을 받는 이런 조미료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동안 식품 안전 문제가 아마 매우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콜레부테롤을 먹여서 지금 살코기를 증가한 이런 돼지고기가 있었고요. 또 멜라민을 넣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인 이런 우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폐식용유 문제도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리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너무 잡다한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상위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도시화라든가 외식 문화의 발전도 앞으로 브랜드 제품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식당에서 사용하는 이런 조미료들이 결국은 이런 식품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결국은 이런 브랜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중국의 조미료 업체들이 매출이 상당 부분이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직접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 인구의 증가와 외식의 이런 증가로 인해서 수혜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셨던 조미료 현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원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명이 아니라 그냥 조미료 이름인 거죠? MSG인가요? 네, MSG? 네, MS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맛의 묘약이죠. 네, MSG. 네, 중국에서는 미원이 이런 MSG가 없으면 요리가 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미료입니다. 네. 저도 사실 요리를 집에서 하는데요. 매일 하진 못하지만. 근데 맛이 좀 덜하더라도 저는 조미료를 잘 안 써요. 근데 이번에 새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천연 조미료로 요즘 브랜드별로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천연 조미료라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좀 요리할 때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처음으로 이번에 사봤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조미료를 만드는 기업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해천미업이라고 하는 간장 시장에서 최강자인 기업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간장, 양념장 그리고 굴소스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간장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6%로 업계 1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이런 시장 점유율을 보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시장을 볼 때 보통 상위 업체들이 절반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도 상위 5개 업체가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시장이 매우 분산된 시장이고요. 앞으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선도업체에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천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비중에서 간장이 64%, 양념장 17%고요. 굴소스가 1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화학조미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타 부분이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 브랜드라고 해서 중국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데 약 1000개 정도가 이 중국 전통 브랜드의 이런 브랜드에 선정이 되었고요.
간장 부분에서는 이 해천미협이 간장이 300년 역사가 있는 브랜드로 지금 중국의 전통 브랜드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대명사군요, 거의. 네, 맞습니다. 중국 어. 간장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브랜드로서, 해천 미업. 지난번에 귀주 못해도 그 중국의 유일한 명품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강렬한 그 스토리 기억이 납니다. 해천 미업도 역시 브랜드 네임 자체 파워가 상당하네요. 그리고 간장, 양념장, 굴소스 1위 업체. 자, 그러면 이 해천 미업 국내 기업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뭐 대상하고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는 대상이 훨씬 큽니다. 아무래도 해천미업은 간장이라든가 뭐 양념장 이런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대상은 뭐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큽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해천미업이 오히려 더 크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간장이나 이런 조미료 제품들이 사실 마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마진율이 보통 40%가 넘어가고요. 특히 최근에는 소량 포장이 전통시장이 없어지고 마트가 들어오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량 포장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량 포장 제품들은 마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이런 성장률을 보면 거의 뭐 한 자리 수에 그치는 반면에 해천미업은 해마다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런 성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매출은 대상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지만 시가총액은 지금 10배 가까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순이익 보면 3배 정도 잡히고 성장률도 두세 배 이상 대상보다 더 빨리 나오고 순이익 성장률이 두세 배 더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사실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BR 같은 경우는 36배에 달하지만 사실 이것을 뭐 연간 20%의 성장으로 비교할 때는 사실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중국의 식품주들이 워낙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BR이 30배 이상 되고 있고요. 조미료업계는 사실 이런 집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쟁사가 적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부여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조미료업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과자라든가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 진입하기 어렵죠? 결국 중국에서는 이 간장 종류가 좀 해외랑 좀 많이 틀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간장 종류가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근데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똑같은 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같은 대표적인 제품들을 외국 기업이 따라서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간장이라든가 양념장 같은 이런 제품들은 외국 기업이 중국인이 입맛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식음료주에서는 이런 중국에서 특징적인 이런 분야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 맛이나 동남아 맛 낼 때 굴소스 써요. 예, 그거 이제 따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굴소스는 국내 좀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간장은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PER이나 PBR은 좀 높은데 PBR은 심지어 15배예요. 높은데 하지만 뭐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M&A라든지 성장성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조미료업계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결국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 인수합병을 하면서 종합적인 이런 조미료업체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는 지금 해천미업이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주가 수준 좀 살펴보고 전략 세워볼게요. 해천미업 같은 경우에는 후광통 이후에 투자가 가능해진 게 아니라 12월 15일부터 지금 후광통으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후광통 같은 경우에는 반년에 한 번씩 편입 종목을 조정을 하는데 이번 12월에 조정하면서 후광통 종목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차트를 보시면
12월 15일 외국인들이 투자가 가능해지기 전 주가가 먼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황풍 종목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고 금융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1월에 들어서는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닝 시즌이 사실 중국은 2월부터 4월 사이가 주요 어닝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자금이 빠지고 그리고 실적이 기대되는 이런 실적 우량주에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업계 평균 예상치가 순이익이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여전히 PER이나 PBR로 봤을 때 좀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을 실적 시즌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이런 뭐 매출액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성 보면서 길게 투자를 할까요? 시금러주들은 가능한 길게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단기 테마로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실적을 내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간장 굴소스 1위 업체 해천 미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늘 세 분 전문가가 여러분의 단 한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야 됩니다. 022128-3388번입니다. 저는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